자, 이제 본격적으로 딥러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딥러닝이 나오기 이전에 기본적인 뉴럴 네트워크부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뉴럴 네트워크부터 이야기를 할 거고요. 기본적인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자, 일반적으로 인풋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히든이 있고, 그 다음 아웃풋이 있습니다. 인풋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의미하겠죠. 데이터 X를 의미하고요. 이 X가 인풋으로 들어온 다음에 여기 있는 웨이트가 있어요. 웨이트를 연결해서 인풋과 이 웨이트가 곱해져서 히든 레이어가 나오고요. 이 히든 레이어와 다음 웨이트를 곱해서 아웃풋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린 이 아웃풋에 나온 값을 가지고 이 아웃풋이 y 해시라고 쓸 때 실제 y 값이 있겠죠. 그 y 값의 실제 y 값과의 차이를 이 에러라고 하겠죠. 자, 이 에러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역으로 프로포게이션 하면서 이 웨이트들을 업데이트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신경망의 기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신경망이라는 것은 자, 여기 있는 이 웨이트를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학습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자,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것과 자, 이 x와 이 웨이트를 곱해서 그 다음 이 히든 레이어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히든 레이어라는 값은 인풋과 이 웨이트를 곱한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안에 또 이 액티베이션 펑션 활성함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활성함수에 넣어야 어떤 활성함수에 넣어야 이 히든 레이어 값이긴 한데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이 인풋 x와 웨이트를 곱해서 나온 값이 히든 레이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히든 레이어와 다음 웨이트를 곱해서 이 아웃풋이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웨이트가 학습 대상이다 라는 거죠. 웨이트가 학습 대상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웨이트를 업데이트 시키는 게 목표인 거고 웨이트는 어떻게 업데이트 시키냐, 여기서 아까 말한 에러가 나올 건데 이 에러를 최소화 시키도록 이 웨이트들을 업데이트 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할 때 y는 자 x 베타 플러스 엡실론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줄이죠? 자, 이 엡실론은 자 x 베타 마이너스 y가 될 거고 y 햇 수정치가 될 거고 이게 최소화 되게끔 학습을 시키고 그래서 베타를 구하죠. 자, 지금도 똑같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봤을 때 결국에 이걸 회귀 분석에 대입해서 이야기하면은 결국에 어떠한 웨이트가 있을 거고 x가 있을 건데 어떠한 곱하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오퍼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나온 값이 이 y 햇일 거고 결국에 이게 뉴럴 네트워크인 거죠. 이게 웨이트와 어떤 x와의 어떤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나온 값이 y 햇일 거고 이거 자 그 실제 y 값이 있을 거고 이거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 웨이트를 업데이트 시키는 거죠. 결국에 이 히든이 아니라 이 선형 회귀 분석에서 베타를 구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구하는 과정이 유사한 건 아니고 구하는 개념이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 인공신경망이 나오기 전에 퍼셉트론이라는 게 먼저 나왔습니다. 1957년에 최초의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요. 자,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피드포워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여기서 x를 넣어서 이 히든 레이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웨이트를 곱해서 아웃풋 나오는 이 과정을 피드포워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피드포워드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에러를 줄이기 위한 과정,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이 에러에 의해서 이 에러를 줄이려면 웨이트를 뭐 이렇게 이동시켜 이렇게 업데이트 시켜 여기 웨이트는 이렇게 업데이트 시켜 이런 과정을 백프로포게이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인공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피드포워드와 백프로포게이션 과정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최초의 인공신경망 모형은 이제 퍼셉트론, 가장 간단한 모델이 퍼셉트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선형 분류 모델입니다. 선형 분류 모델. 일반적으로 딥러닝의 근간이 되는 뉴럴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자, non linear 비선형적인 모형을 만들기 위해 개발된 모델들이에요. 복잡한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얼굴 인식, 뭐 이미지 분류 그런 것들이 이제 non linear한 문제인 거죠. 리니어라는 거는 이제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리니어하다라고 하죠. 자, 키와 몸무게가 키가 있을 거고, 자, 몸무게가 있을 거고, 키와 몸무게는 상호관계가 크겠죠. 그래서 키를 가지고 몸무게를 예측할 때에는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용하면 잘 맞겠죠. 오히려 넌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키와 몸무게는 이제 리니어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리니어한 클래시파이어를 적합시키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무슨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때에는 굉장히 비선형 모델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 분류. 자, 이미지가 뭐 10 by 10이라고 했을 때, 자, 10 by 10이라고 했을 때 여기 픽셀이 증가할 때 고양이의 확률이 증가하고 여기 픽셀의 값이 증가할 때 강아지의 확률이 증가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전체적인 이 피처들의 특징을 가지고 털의 모양이 이렇게 되니까 얘는 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쉐이프, 코의 모양이 이러니까 얘는 개, 고양이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리니어한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복잡한 모형 같은 경우에는 넌 리니어한 관계에 대해서 모델링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딥러닝 모델, 뉴럴 네트워크 모델은 모두 넌 리니어한 모델이지만은 자, 가장 기초가 되는 이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한 모형이다라는 거죠. 이게 퍼셉트론이에요. 자, x가 들어오고 어떤 웨이트들을 곱해서 나와서 자, 서메이션 해주는 값을 가지고 이게 0 이상이면 1, 그게 아니면은 또 0, 아니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yes or no를 분류하는 함수인 거죠. 이게 퍼셉트론이다라는 거죠. 자, 이 5는 이 아웃풋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0 이상이면은 1, 그게 아니면은 마이너스 1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형태가 아닌가요? 우리가 회귀 분석을 배우진 않았지만은 자, 회귀 분석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에 할게요. 자, y는 x 베타 플러스 엡실론의 형태와 같습니다. 그렇죠? y는 x 베타 플러스 엡실론의 형태와 완전히 같아요. 이 w가 웨이트가 여기서는 베타가 될 거고요. 베타가 될 거고 여기서 x가 여기인 거죠. x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선형 회귀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선형 회귀와 똑같다라는 거죠. 이 선형 회귀로 바꾸면 여기가 베타 1, 여기가 베타 제로겠죠. 베타 1, 베타 2, 베타 p까지 표현이 가능하겠죠. 결국에 이거는 선형 회귀와 형태는 완전히 유사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 너무 더러우니까 네. 자, 이걸 보고 설명드릴게요. 방금 본 퍼셉트론 형태가 여기 자, 색깔을 바꿀게요. 자, 여기라는 거 이해가시나요? 여기까지 x1, x2, x3, w1, w2, w3 까지가 여기가 하나의 퍼셉트론이다 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은 그러면은 다시 색깔을 바꿔서 자, 여기도 하나의 퍼셉트론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하나의 퍼셉트론이 나올 거고 여기도 하나의 퍼셉트론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는 여러 퍼셉트론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물론 더 가까이 가면은 더 깊게 가면은 포세트론 여러 포세트론과 이 포세트론의 또 조합. 자 여기서 나온 각각의 포세트론의 또 웨이트를 곱해서 이 하나의 값이 나오죠. 또 여기 또 하나의 값이 나온 거고 수많은 포세트론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게 결국엔 신경망이구나 뉴럴 네트워크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결국에 퍼셉트론이라는 것은 결국에 회귀 모델과 구조는 유사하다라는 거죠. 유사하고 일반적으로 회귀 분석을 할 때에는 우리는 이 y 값을 실수용을 예측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0 이상이면 1 아니면 마이너스 1 또는 0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냥 yes or no 주식이 내린다 오른다 뭐 불량이다 아니다 뭐 범죄자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구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이 포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를 학습시킵니다. 이 웨이트를 학습시키고요. 웨이트를 학습시키는데 웨이트를 어떻게 학습시키냐면은 자 다음 웨이트는 현재 웨이트에 이 i 플러스 1이 돼야 될 것 같아요. i 플러스 1 네 정확히는 다음 웨이트는 현재 웨이트에 이 웨이트 뭔가 이 델타라고 하죠. 미분된 웨이트 값을 더해서 업데이트 시킨다라는 거죠. 이 값은 미분된 웨이트 값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t가 타겟이고요. 5가 아웃풋입니다. 결국에 에러를 말하는 거죠. 에러. 이거는 러닝 레이트를 의미하는 거고요. 러닝 레이트는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1이라고 볼게요. 1.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이유는 자 보시면은 이걸 최소화시키고 싶어요. 이게 에러죠. 에러. 결국 에러이니까 이걸 최소화시키다 보니까 이걸 웨이트로 미분을 하는 거예요. 웨이트를 미분하면 되는 거고 웨이트를 미분하는데 이 OT가 결국에 웨이트가 포함되어 있죠. 여기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편미분할 때 이게 쭉 내려와서 원래 2분의 1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x값이 있죠. 웨이트 x니까 x가 웨이트 x에 대해서 웨이트 미분하니까 x가 바깥으로 나가고 그래서 이 값이 나오는 거죠. 자, 미적분 시간이 아니니까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후에 뉴럴 네트워크 백 프로포게이션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결국에 얘네도 결국에 이 에러가 최소화되게끔 이 웨이트를 업데이트 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에러가 어떠한 2차 함수 형태일 텐데 이게 최소화되게끔 이 웨이트로 미분을 한 다음에 기울기를 구해서 업데이트 시켜나가는 과정이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에러에 대한 함수인 거죠. 에러가 최소화되는 지점을 이렇게 찾아가는구나 라는 거죠. 이렇게 학습을 시킨다 라는 거죠. 이건 러닝 레이트인데요. 자, 이렇게 기울기를 구해서 이렇게 구해갈 수가 있는데 한 번에 구해버리면은 이렇게 가는 건 맞는데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가고 싶은 건데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죠. 다음에 또 가려다 보니까 이렇게 가버리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 현상 때문에 이 스텝이라고 하나요? 스텝의 길이를 좀 줄이는 거죠. 그게 이제 러닝 레이트다라는 거죠. 러닝 레이트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작은 값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뭐 이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0.2를 설정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0.000001 굉장히 작은 값을 학습시킬 때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의 디멘전이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복잡한 모델이다 보니까 굉장히 차근차근 이렇게 최적의 해를 시작하기 위한 과정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포스트론 같은 경우에는 자 선형 회귀와 유사하다고 했죠. 구조가. 그렇다 보니까 간단한 것밖에 풀지 못해요. 이런 키와 몸무게를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이렇게 선형 관계를 갖는 단순한 문제밖에 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걸 이제 OR 문제라고 하는데 자 XX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을 때 이 두 개를 분류하는 최적의 선을 긋기 위해서 이렇게
그을 수가 있어요. 퍼셉트론을 가지고 이렇게 그을 수가 있는데, 자, 이런 형태, 자, 마이너스가 여기 있고 플러스가 여기 있을 때 이걸 퍼셉트론으로 풀 수가 없어요. 이걸 이제 XOR 프로블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풀 수가 없는 게 단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결국에 이 퍼셉트론이라는 것은 회기죠. 선형 회기죠. 선형 회기다 보니까 결국에 이렇게 선형적인 직선밖에 그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선형 회기예요, 무조건. 퍼셉트론은 선형 회기의 형태를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 완벽하게 분류할 수가 없고, 이렇게 그어서 하나의 에러를 이렇게 포함하는 형태로밖에 긋지 못한다라는 게 한계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었죠. 그래서 이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게 이제 MLP다라는 건데, MLP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퍼셉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퍼셉트론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